저는 지금 EX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구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EX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지금의 제 모습도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계속 유학을 하다가 이제 군복무를 하려고 카투사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에서 거기에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나왔던 친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전역하면은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로 열이면 열 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제가 지금 37이니까 17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17년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좀 애국심이 굉장히 있는 친구인데 제가 청년들이 우리나라 미래인데 그 청년들이 비전이 없다면 이건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국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교육사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계재무가 전공인데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청년을 깨우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모님께 통보를 하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일산 킨텍스나 부산 덱스코 이렇게 컨벤션 센터 있죠. 그 컨벤션 센터에서 청소년 교육 박람회를 한 7년 정도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요. 저희 강동구청장님이랑 같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외국에서 살다 보니 지금처럼 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연기학원에 가면 발음을 좀 교정해 주니까 가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가게 됩니다. 저는 또 시키는 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기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뭐 오디션을 지원을 해보래요. 그래서 이제 막 오디션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제가 봉준호 감독을 진짜 좋아한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봉준호 감독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던 곳이 웹드라마랑 웹영화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웹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시작을 해요. 10화짜리 촬영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매 화마다 카메오가 출연을 합니다. 근데 그 카메오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희한한, 뭔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부류의 분들이었어요. 누구였냐면 BJ, 지금 말하면 스트리머, 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 아프리카 TV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했었던 거거든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수비라는 플랫폼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막상 와가지고 보니까 매 화마다 출연하는 그 BJ 분들이 그때 당시 철구, 뭐 대도서관님, 뭐 여러 가지 뭐 먹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왔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아프리카 TV.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간장을 막 뒤집어 쓰고 막 머리를 삭발하고 막 이런 방송들이 막 송출되는 걸 보면서 구본욱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날이구나 이렇게 암울하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다 보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암울하게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6화 때 어떤 한 BJ분이 저랑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욱 씨 컨텐츠를 보지 말고 플랫폼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뭐 260만 정도 되셨던데 디마 제시카라고 원래 영어 방송을 하다가 지금 뭐 미스터리 방송 이런 걸로 이제 유튜버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컨텐츠를 보지 말고 플랫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컴퓨터 하나, 마이크 하나, 그리고 카메라만 있으면 제가 교육 사업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무실 하나 차리는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랑 컴퓨터랑 카메라만 있으면 전국 전 세계에 다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3m짜리 현수막을 딱 만들어서 저희 방에 딱 붙여놓습니다. 구본욱과 함께하는 헤이준 영어 TV 이러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돼요. 사실은 방송 문법과 좀 맞지 않는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신선했는지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게 봐줬나 봐요. 그래서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별풍선 아시죠? 그 별풍선을 제가 40%를 떼가거든요, 그 회사가. 근데 그 별풍선 40% 떼가도 1억 5천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가장 큰 행사를 합니다. 막 오바마 대통령도 오고 각종 세계의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포럼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행사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BJ를 쓰려니 이미지가 안 되고, 그런데 영어 교육을 하는 BJ가 있다고 하니까 컨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일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그 행사를 뉴미디어 부분을 기획하면서 같이 방송도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방송을 해보라 라고 해서 동시 시청자가 그 당시에 14만 5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번 방송을 할 때. 그렇게 방송을 쭉 하다가 저는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보니 다시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정치권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뉴미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하려면 뉴미디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뉴미디어 컨설팅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계속 미디어 쪽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요. 저는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치만 잘 벌 수 있었던 이유는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게 흐름인지도 몰랐지만 그냥 흐름을 타다 보니 그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라오면서 이게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의 가성비도 있고, 또 우리는 같은 돈을 쓰지만 또 같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의 가성비도 다르다는 것을 자라오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간과 돈의 가성비가 다르다 보니 삶에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가성비가 굉장히 높고, 또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도 우리의 운명과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과 이런 주식 투자들을 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한참 잘했을 때 제가 월세를 이제 가깝게 일하는 곳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월세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월세와 전세를 살지 말고 집을 사라 했습니다. 근데 집은 저는 현금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융자를 받아서 만약에 집을 샀으면 제 월세가 130만 원이었는데 한 150만 원 정도만 이자를 내면 그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바빴고요. 일단 일하느라 너무 바빴고 하루에 3-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기 때문에 막 부동산을 공부하겠다라는 마음도 없었고, 뭐 어차피 난 돈 낼 수 있는데 이러면서 무시를 했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집을 만약에 제가 샀더라면 그 집이 2년 만에 1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130만 원을 냈는데 20만 원 정도만 더 내고 2년을 버텼더라면 저는 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1억도 벌면서 아마 그 집을 팔았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3-4년을 열심히 3-4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금융을 투자를 하면서 저보다 더 큰 돈을 버는 걸 본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엄마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어디인데? 어디를 또 투자받아야 돼?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요. 저도 젊지만 저는 제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EX에 오고 나서요,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행복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1960년 70년대에
강남 개발할 당시에 강남에서 한 만평 정도 되는 농사를 그냥 짓는 농부였다면 어떨까요? 행복하시죠? 입꼬리가 올라가시죠? 그거 받았으면 여기 있지도 않겠죠.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흐름에 계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흐름은 저희 부모님의 흐름입니다. IMF와 비슷하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강남의 집값이 34평, 9평이죠. 그 가격이 6억 후반에서 7억 초중반이었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집을 두 채도 아닌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럼 지금 강남 집은 50억에서 100억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이 흐름을 사셨지만 그때 이 집을 살 돈도 없었거니와 그리고 이 흐름을 버틸 수 있는 지식과 정보도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한 흐름입니다. 이 얘기하시면 되게 고소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인이요 저한테, 전 아무것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리플을 사보래요. 그 당시에 리플 가격이 16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돈은 그래도 벌고 있었으니까 그럼 다 잃어버려도 되겠다 싶은 돈 한 500만 원을 168원에 딱 투자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때 뭐라 했냐면 못 가도 300원, 좀 많이 가면 500원, 진짜 많이 가면 1000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168원이 300원이 되는 거예요. 2배잖아요, 2배. 그래서 뭔가 전 촉이 좀 빠른데요.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이게 진짜 500원을 뚫기 시작하고요. 분명히 1000원은 좀 늦게 간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1000원을 어느 순간 돌파하더니 그 돌파하는 순간부터 4,800원까지 2달 안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돈 같지 않게 불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팔았으면 이 자리에 아마 없었겠죠. 못 팔았습니다. 근데 왜 못 팔았는지 아세요 혹시? 네, 4,800원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10,000원까지 간대요. 그런데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 168원짜리가 4,800원 가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4,800원짜리가 10,000원 가는 거는 2배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배가 오르는 순간 저는 그냥 경제 은퇴뿐만이 아니라 그냥 놀고 먹고 그냥 평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실 분? 네, 근데 결과를 아시니까 안 기다리지만 그 4,800원 때 딱 2배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4,800원짜리가 4,500원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또 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네 싶어서 4,800원까지만 다시 오면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4,800원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4,0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더 쎄한데 싶어서 4,500원까지만 오르면, 아까 그 가격 거기까지만 오르면 팔아야지 했습니다. 근데 걔가요 3,4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순식간에 돈이 막 제 손에서 막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 패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렸습니다. 지금 3,400원이니까 딱 100원만 더 오르는 3,500원까지 오르면 팔겠다, 이런 마음을 굳은 결심을 했거든요. 2,9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잃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1,000만 원인가 한 10%인가 15%를 벌고 이 시장을 완전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도박판 같은 시장을 내가 절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탁 털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EX에 와서 보니까요, 의장님이 저보다 한 2년 3년 전에 블록체인을 먼저 아셨더라고요. 근데 의장님은 그런 위기 때마다 의장님은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 7, 8년, 9년, 10년이 지난 지금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계시고, 저는 이제 몇천억 자산가가 되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기회는 노력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알아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우리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EX에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어렴풋이 저처럼 촉을 가지고 뭔가 이 시장을 맡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한번 인생의 승부수를 걸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코인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위험해, 그거 안 돼, 도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7, 8년 전 제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알았을 때는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아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하고 진짜 도박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박판이라고 해놓고 다 한 번씩은 투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아빠, 비트코인 있어? 아빠는 비트코인을 예전에 알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이해하지 못해서 없단다. 아빠는 1982년에 태어났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1억, 아빠는 28살. 그런데 왜 아빠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이 없을까? 아빠는 최소 비트코인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 리플 50,000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에겐 아무런 디지털 자산도 없는 걸까? 내 친구들 부모님은 내 비트코인 많다는데 아마 이런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암울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시장은 시작이거든요. 아직 기득권자들이 다 깨닫지 못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직 이 비전과 이 확신을 가지고 뛰어든다면 얼마든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코인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요, 기업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각 국가들도요,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건 핵무기나 뭐 비트 폭격기, 금, 이렇게 국가의 존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채택하려고 한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그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을 위협할 만큼 새로운 흐름으로,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캡처한 건데요, 이제 미국은 암호화폐로 내 집 마련,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지를 해서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국민연금을 비트코인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하겠죠. 저희는 어떨까요? 제가 요번에 세부 여행을 갔다 오는데요, 그 공항에서 보니까 환율이 1,540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네이버에서는 1,470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환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얼마 전에 업비트를 인수를 했죠. 혹시 업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신가요? 자신 있게 모르셔도 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이 업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업비트가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시죠? 카카오톡은 다 아시죠? 그 카카오톡보다 시총이 높은 게 업비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래 수수료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업비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네이버가 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을까요? 이제 기업들은요, 미래에 어떻게 생존할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놓고 촉각을 세우면서 그 흐름을 잘못하면
100년 기업도 망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인수했다. 그 얘기는 아마 네이버도 우리가 가진 암호화폐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저희 명동에 가면 암호화폐 ATM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 이 ATM 기기를 쓸 수 없어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권을 대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얼굴 인증을 하면 4% 정도 수수료를 내고 그 나라 돈으로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해외 외국인들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뭐 해운대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이미 4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의 총동문회에서 총동문회 비를 받는데 그것을 암호화폐로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로 총동문회 비를 납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 이 암호화폐의 흐름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계시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저희 시장은요, 이 암호화폐의 시장은 24시간, 주식 시장과 다르게 24시간 7일 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나라에서든 휴대폰만 있다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래량과 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정말로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요, 만약에 우리 EX의 이 고야 차트라는 도구가 없다면 저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왔던 돈을요, 단 몇 시간 만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럼 왜 위험한지 잠시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기엔 늦었겠지? 아, 살걸! 아까 살걸! 아, 사지 말걸! 아! 이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의 가치는요,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결정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코인의 가격은요, 세력이 결정합니다. 주식도요, 사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걸리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그런데 코인 시장에는요, 그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요, 이 개미들을 털어먹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서 돈 진짜 많이 벌어놓고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얼마 전에 10월 11일 날 대폭락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470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그 유튜버가 자살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죠. 그렇게 많은 돈이요,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시장이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포스러운 시장에 우리 주위를 한번 같이 돌아보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많으시죠? 물론 젊은 분들도 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연배가 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 위험한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계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 고야 차트 때문입니다. EX는요, 우리는 이 코인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시그널링을 주는 IT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판매하는 거는 딱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낸스에 연동되어 있는 350개 정도 되는 그 코인에 개별 시그널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요, 분석을 해서 이제부터는 오를 겁니다, 아니면 이제부터 내릴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그 차트를 개발하는 IT 회사입니다. 저희는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돈을 받아가지고요, 몇 프로 줄게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코인 이제 만들 건데 거기에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할 거니까 지금 사도,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구독료를 내는 회사예요. 이 차트를 활용하는 이용료, 넷플릭스처럼요. 그 이용료를 내고 이 차트를 보는, 이 차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도대체 진짜 맞느냐, 왜 맞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르게 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금융 시스템은요,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한테 100만 원을 이체를 하면 저와 여기 사장님과 은행만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희 계좌의 정보도 다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 이 코인은요, 제가 만약에 이체를 하는 순간 우리가 다 블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됐다는 그 기록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블록에 동시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도 못하고요, 우리의 계좌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 고야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코인의 가격은 세력이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세력들이 이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를 알려면 세력들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력들의 지갑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지갑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력들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 고야는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서요, 그래서 가격을 지금 세력이 올리려고 할지 내리려고 할지를 계산해서 시그널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야는요, 이렇게 가격에 미치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스코어링을 해서 그래서 오르겠다 내리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그 암호화폐 주소예요. 주소, 지갑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1위부터 19위까지만 캡처를 했는데요, 저희도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개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네요. 1위가. 그 사람이 첫 번째 산 게 2018년 10월, 마지막 산 건 2024년 2월, 이런 식으로 언제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언제 현금이 이동되는지 여기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걸 저희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또 세력들은 AI를 쓰면서 24시간 우리를 어떻게 털어먹을지를요, 수시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을 24 트래킹을 하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야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세력들의 지갑들을 24시간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신생 회사들이요, 이 시그널 어떻게 주냐면 38선이라고 그때 의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이 38선에서 중공군이 한 10명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국군이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밀리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군이 다시 10명이 붙었어요. 그럼 한국군 15명, 중공군 10명. 그럼 밀어 올리겠죠. 이렇게 가격이 엎치락 하면서 이 38선 부근에 있는 것들만 보고 시그널을 주는 신생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야는요, 압록강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중공군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포착해서 이 중공군이 100만을 이끌고 이 38선까지 내려왔을 땐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중공군이 포착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부터 내려갈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유엔에서 200만 대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도달했을 때 포착하는 게 아니라요, 이 바다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유엔군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이 밀어 올리고 100만이 내려오면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르겠다라는 거를 계산해서 그 바다에서 유엔군을 포착한 시점부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고야가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산을 하고요. 그 시그널을 차트에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바로 고야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L2라는 시그널이 떠 있죠. 이게 이제는 오를 겁니다 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기 끝에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회사는 1시간 봉 기준으로 차트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 하나하나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몇 시간이 지금 지나는 이 시점까지 많이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털고 내리고 털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계속 움직여 가는데 우리 고야는 한 번도 팔으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고야는 아는 겁니다. 세력들이 아직도 밀고 올라갈 포지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의 입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그 펀드 회사의 수익률을 보면요. 제일 잘한 사람이 1년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39.39%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3년 동안 트레이딩을 한 거를 평균을 내면 그 옆에 몇 프로로 떨어지죠? 2.93%로 떨어지죠. 그 얘기는 뭐예요? 트레이딩 시장이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미래에셋이면 가장 트레이딩 잘하는, 가장 금융을 잘하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 모이는 그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40%의 수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가요?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하루에 1%에서 3% 수익 내는 거는 껌이에요. 저도 오늘 오는데 850달러 벌었는데 그게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뭐 깡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고요. 저희 고야가 지금 떨어질 거야, 아직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시그널을 주니까 그 시그널을 보고 그 시그널대로 트레이딩을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EX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인가가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가 EX 차트를 구독하는 거는 딱 구독료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이 구독료에 대한 리스크가 뭘까? 요거를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그널이 안 맞으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회사는 시그널 하나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서 그 차트를 보고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운용을 하는데 만약에 그 10월 11일 날 같은 대폭락장에서 고야가 오를 겁니다 이러는 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본사에 가가지고 환불을 해줘 이러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고야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시그널을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그 고야 차트를 보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 메인 페이지는 전체 추세를 좀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면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350개의 코인이 시총이 높은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리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의 개별 시그널을 다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리미엄 시그널이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저는 이 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EUL이라는 코인이 S2 이제는 떨어집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지 181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1시간 동안은 시그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를 그냥 오픈해서 진짜로 181시간 동안 떨어졌는지만 확인시켜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게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와우, 보이시나요? 181시간, 저 시간부터 181시간 전 여기 S2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는 시그널이 떴어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시그널 주면 아이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이롭게 느끼는 포인트는 지금 이 캔들 보이시나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야는 세력들이요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포착한 겁니다. 마치 압록강에 중공군 100만 명이 끌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떨어질 거예요 라고 시그널을 주고 181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시그널대로 사고 팔았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35%, 36% 정도 되겠네요. 저희는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에서 이 레버리지를 썼다고 한다면 70%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1억을 넣었다면 7천만 원을 버는 수익률이죠. 그러면 또 의심하실 수 있죠. 지금 다 떨어지니까 맞추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이 같은 시간에 오른다라고 시그널을 준 코인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있네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얘를 보면 DUSK라는 코인은 L3 이젠 오를 겁니다 라고 시그널을 준 지 68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면 진짜 68시간 동안 올랐나? 한번 볼게요. 와, 올랐네요. 자, L3가 뜬 지 68시간 동안 아직 한 번도, 이거 하이킨인가? 죄송해요. 네, 이렇게 차트가 얌전할 리가 없는데, 자, 이 L3가 뜨고 나서부터 68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팔아야 됩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L3 이 시그널대로 사서 만약에 저기까지 갔다면 맞아? 229%입니다.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 2억 2,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레버리지를 만약에 2를 썼다면 4억이 되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보세요. 뻥빙은 이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고야는 이때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가격을 펌핑할 준비를 세력이 마쳤다는 거를 포착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시그널에 대한 리스크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그널은요 한번 뜨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알람 어플에 다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조작할 수도 없고요. 또 저희는 전 세계 한 4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이 있기 때문에 다 시간차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시그널을 봤는데 미국은 이 시그널을 못 보고 이러면 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차트를 24시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그널이 맞다면 나머지 검증해야 되는 딱 하나는 회사가 망하는 거. 회사가 망하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부분 CEO 1명, 마케터 1명, 인베스터 1명, 그 다음에 엔지니어 1명 이렇게 기술자 1명 이렇게 4명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앞으로 요런 거 할 겁니다 라는 로드맵을 보여주고 그리고 투자를 받는 그런 형식이 커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10년이 된 회사고 10년 동안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건지까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저희 유스메타입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요 얘기를 하셨는데요. 블록체인 업계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회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는 유스메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2016년도부터 무엇을 개발해 왔는지 어떤 차트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또 요번에 저희 2월 달에 정말로 새로운 또 차트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2028년도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리딩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도 경이로운데 저는 한 5년, 6년 동안 무료로 이 차트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왜 오픈했냐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확도를 올리고 적중률을 높여서 저희가 이 차트를 유료화한 지가 지금 만 3년, 4년째 지금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10월 11일 차트 저희가 한 달 동안의 차트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뒀는데요. 그 대폭락하는 장 때 그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20%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그런데 저희는 31시간 전에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또 리플 차트 한번 볼까요? 리플은 68%인가 69%가 그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리플이 떨어지기 전에 62시간 전에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그널대로만 트레이딩을 한다면 절대로 청산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얼만큼 갈 것인가? 그랬을 때 일단 저희 회사가 다른 곳에 투자를 받지 않고 100% 저희 5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다 의장님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스타트업을 해봤지만 이 개발을 하고 R&D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를 내가 다 부담해낼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시리즈를 받는 겁니다. 근데 투자 시리즈를 받으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면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지키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래서 유스메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원하는 거 만들어 하면 만들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 돈을 부어 넣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70명이라는 규모가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옆에 건물에 보시면 한 30명, 40명 엔지니어들이 쓰는 그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 5층에 보시면 6층인가요? 6층에 보시면 경영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확실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 회사가 죽어가는 회사면 투자가 아니라 이 서비스를 구독하는 게 위험하겠죠. 하지만 저희 AI, 고야 AI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술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3년 전의 고야, 2년 전 고야, 1년 전 고야, 지금의 고야, 또 앞으로 발전될 고야 점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차트 강의, 제가 오늘 차트 강의 할 거거든요. 근데 차트 강의가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리 고야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요, 이 차트뿐만이 아니라 이 고야 AI의 이 역량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산업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된 게 몇 개 안 되지만요, 카피 트레이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그 다음에 오토봇 이런 것도 기술은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 산업 안에서 우리 고야 AI를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는 회사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EX 차트 구독을 한다는 거는 EX 회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EX 회원이 됐을 때 우리 EX가 주는 혜택들이 3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 수익이에요. 이 차트를 보고 내가 직접 내 계좌에서 내가 원하는 시드만큼 알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코인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 맡기면 우리가 대신 투자해줄게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차트를 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인에 알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으로 저희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인 전문가라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평생 전문가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고야가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는 고야를 활용해서 돈을 찍어내는 전문가일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라 고야 활용하는 전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레퍼럴 수익입니다. 이 레퍼럴이라는 건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는 거, 페이백이거든요. 이 거래 수수료라는 건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거래소가 다 가져가는 돈이에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저희가 2025년도부터 가장 콧대가 높은 바이낸스에서도 거래 수수료를 50%에서 75%를 돌려주겠대요. 왜일까요? 우리 회원들이 자기네 거래소 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EX 회원들이
이제 영향력이 엄청 커졌다, 규모가 커졌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 기준으로 저희 EX 회원의 한 달 거래량이 4조 5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 회원들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퍼럴을 50%에서 75%를 돌려주면 그걸 100으로 환산했을 때 셀프로 20% 주고 또 자신을 추천한 사람한테 30%를 주고, 이런 저희는 레퍼럴 페이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요 잘 벌어요. 트레이딩도 잘해요. 그래서 자꾸 시드를 자꾸 눌리면서 돈을 잘 불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트레이딩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를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레퍼럴이 따박따박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한 두 번째 혜택이 있고요. 세 번째 혜택은 마케팅 수익입니다. 이 마케팅은 왜 나왔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차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래소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 거래소 계정을 만들려면 업비트는 뭐가 필요하죠? K뱅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른들 중에 이렇게 물어봐요. K뱅크 어디로 가야 가입해요? 잠실인가요? 아니, 온라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회사에서 다 응대를 하려면 인력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 각 국의 거래소를 활용하는 법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어차피 우리 회원들이 거래소도 잘 깔고 그 다음에 우리 EX 차트도 잘 활용하니까 너희가 소개한 사람은 너희가 책임지고 거래소도 깔아주고 이 차트도 잘 볼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하라는 명목에서 우리가 써야 될 광고 마케팅 비용을 우리 회원들한테 돌려줄게 해서 나온 게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트레이딩을 이런 시스템들이 연중무휴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퍼럴 시스템은요, 나도 내가 거래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추천한 사람에게 또 추천 레퍼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차트를 잘 활용하니까 내가 소개를 해주는데 그런 수당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상이 들어오는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EX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X에서 이 마케팅 플랜은 선택과 옵션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막 영업비라는 줄 아세요. 전혀 아닙니다. 제 팀은요, 아마 이 마케팅 때문에 처음 들어오신 분은 없어요. 저도 마케팅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지하 강의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뭔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문화를 가지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냐면 내가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 검증 끝났고 차트 시그널 검증 끝났기 때문에 난 트레이딩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레이딩을 하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마케팅 플랜이 있다는 거 알았고, 제가 회사에서 PDF를 다운받아서 쭉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마케팅 플랜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에서 지금 마니아가 된 이유가 이게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저는 물건 파는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영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쉬운 이유는요, 일단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니즈입니다.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어요. 전에보다 보니까 다 한 번씩은 물려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처음에는요, 코인 1도 모르는 척 하고요, 이렇게 순진하게 들어요. 근데 사업 설명 딱 끝나잖아요, 고해성사가 시작됩니다. 사실 구본욱 대표님, 제가 어디다가 얼마를 넣었는데요, 얼마를 날려먹었고요,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망했고요,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영업이 아니라 돈을 버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는데 돈을 지키는 도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야 차트, 고야 이 도구를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마케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게
이 크립토 시장, 암호화폐라는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산업이라면 뛰어드시면 안 되죠. 어차피 없어질 산업인데요. 근데 이건 지금부터 시작되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회사가 뒷공무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산업을 리드하는 리딩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벌써 10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야가 디벨로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따라가려면 10년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데이터를 쌓아서 우리만큼 올라온다 한들 우리는 또 10년을 앞서가기 때문에 사실은 AI 전쟁에서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뉴스메타가 리딩 기업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는 강의, 끊임없는 이 차트, 그 다음에 끊임없는 트레이딩, 마케팅을 통해서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요, 계속 나에게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 남들이 보면 제가 다 한 10몇 년 코인 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저 지금 딱 5개월 됐어요. 지금 5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잘해요. 그들보다 잘 알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이 시장을 자꾸 정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3,000불짜리는요 이 기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시장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 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3,000불 안 하고 10,000불 했어요. 왜냐면 전 돈까지 벌고 싶어서. 그냥 배우는 것만은 싫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어떻게 그럼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여유가 승률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유는 세 가지 여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예요. 우리 시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시드가 작으면요 쫄려요. 그래서 어떡하지 누르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못 기다려서 그래요. 세력들은 못 기다리게 자꾸만 해요. 왜 못 기다릴까요? 지금 당장 카드값 내야 될 돈을 넣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써야 되는 돈이고 내가 2달은 버틸라고 했어. 근데 세력은 3달을 준비했어.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담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경제적인 여유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돈을 벌 거냐는 거예요. 저도 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봤지만 그런데 세금 떼고 못 떼고 하잖아요. 남는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1억 중에 45% 세금 뛴다 그러면 5,500만 원 딱 남죠. 그러면 그 5,500만 원을 10년을 모으면 5억 5천. 그 다음에 20년을 모으면 11억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제 아파트도 살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경제적인 여유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노동이 종말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저희 팀한테 노동에서 내가 멀어질수록 부자가 더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노동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장님이 저희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어차피 이 시장에 뛰어들 거고 이 시장의 비전을 봤으면 이 차트를 가지고 돈도 벌고 이 차트를 소개하면서 큰 돈을 벌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한테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큰 시드를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입니다. 지금 저 고야 차트 있으면 나 이제 트레이딩으로 부자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여기 계시면 웃죠? 왜 웃을까요? 트레이딩도 노동입니다. 트레이딩 하다 보면요 심장병 생기고요 막 빨개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또 파래지면 더 두근데 근데 둘 다 못 팔아요. 팔아야 될 때 못 팔아요. 그리고 눈은 건조해져요. 그죠? 그리고 잠은 못 자요. 왜? 포지션이 잡히는 순간 잠자면 죽는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끝까지 봐요. 수면 매매 불가능합니다. 봐야 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현물로 코인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여태까지 돈을 맡겼지만 이제 그 찍어내는 돈은요 가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을 차곡차곡 안 없어질 코인입니다.
지금 많은 코인 있죠? 대부분 다 없어질 거고요. 진짜 없어지지 않을 코인들에다가 차곡차곡 나의 자산들을 코인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현물을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심리적 여유는 이런 거예요. 오늘 그냥 850불 벌었어요. 그냥 클릭으로. 그 850불만 그냥 100만 원? 뭐 1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밥 한 번 살 수 있잖아요. 내 지인들한테. 그런 여유입니다. 우리가 클릭해서 오늘 밥 값은 내가 쏠게 요 정도로 트레이딩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EX 차트 구독과 함께 우리가 EX 회원이 된다는 건 이 세 가지의 여유를 갖춰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EX의 골든타임은 뭘까요? 어제 혹시 우리 의장님 중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네, 들으셨죠? 의장님이 가끔씩 나는 구독료를 무료로 할 거야 라는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구독료 무료로 하면 좋겠죠?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마케팅 플랜으로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제 의장님이 아예 날짜까지 강조해서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의장님이 2031년 1월 1일부터 차트 구독료 전면 무료화 선언. 뉴스 기사 같죠? 네,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유스메타 보유비 코인을 특정 개수 이상 보유해야지만 차트를 볼 수 있게 한다. 예.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차트가 무료는 맞고 앞으로 사람들이 쓰고 싶은 차트는 맞는데 그 차트를 보려면 원화, 달러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차트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차트를 보려면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건 필수. 그러면 이 코인의 가격은 차트의 수요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의장님은 이 차트 구독료 따위를 보고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차트 구독료는 세 발에 핀 거예요, 의장님한테. 의장님은 이 차트를 고도화해서 무료로 풀고 더 큰 시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2030년까지가 남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3년, 4년, 많아봤자 5년.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못 번다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내가 앞으로 2, 3년 바짝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분들은 암호화폐 부자 계급이 탄생할 거고요. 이거를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듣고 있다가 그제서야 나 이제 트레이딩 좀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트레이딩 노동자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레이딩은 노동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젊은 애들은 핸드폰을 따닥 하는데요. 어른들은 일단 컴퓨터를 보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다 보면 나 고야에서 걸었대. 핑크와 빨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트레이딩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 EX와 함께 성장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저는 그래서 8월 달에 애들 여름방학이어서 차트 교육 배우려고 여기 왔다가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사임하겠습니다. 정말 말렸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2년 뒤에 제가 경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후원자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완전히 그냥 사임을 하고 EX에 올인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를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런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는 안 해야 될 핑계를 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이 기회를 내 걸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는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긴 이유는 토끼가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토끼는 자지 않아요. 더 열심히 관리하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더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요. 더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토끼였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거북이라면요? 암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북이가 어떻게 이길지를 막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애는 롤러블레이드를 탑니다 이래요. 그럼 제가 동심 파괴를 해요. 토끼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시무룩해집니다. 그럼 어떤 애는 토끼의 어깨를 올라탑니다 이래요. 그러면 토끼가 어깨를 내어줄까? 거북이 네 등을 타고 띵까띵까 놀다가 마지막 결승 지점에 점프해가지고 꼬리는 하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 어깨를 내어줄 리는 없다. 그럼 시무룩해집니다. 그럼 이제 다른 애가 그래요. 토끼를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근데 얘기했어요. 토끼가 순순히 죽어줄까? 너가 토끼를 죽이기 전에 토끼는 이미 합기도 100단, 태권도 100단, 네, 배운 게 많으니까, 싸움 잘하니까, 트레이딩도 잘하니까 못 이겨. 그래서 애들이 시무룩해집니다. 근데 저는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은 알았어요.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토끼가 짜놓은 이 땅이라는 판 안에 거북이가 경주를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다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 바다가 뭔지 그것 찾느라고 교육 사업을 한 거고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 바다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20살 때부터. 그런데 제가 EX를 만나고 이 크립토 시장이 나의 바다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EX의 속도, 그 다음에 이 크립토 시장이 발전되는 속도를 보면서 바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내가 또 잠자는 거북이가 될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이 기회를 가지고 경주를 시작했는데 땅에서 잠자던 토끼처럼 바다에서도 잠자는 거북이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번 다시 나에게 더 이상은 오지 않을, 내가 죽는 시점에 이만큼의 시대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융의 변화는. 그렇다면 저는 이 바다를 나의 것으로 꼭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지 않는 거북이가 되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면서 요즘 EX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EX를 저는 돈을 버는 도구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냥 돈만 찍어내는 기술을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왔지만 지금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EX를 전달하면서 어떤 분이 울어요. 왜 우냐면 한 달 전에만 알려주지.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1억 3천을 날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안전하는 것도 직무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도구가 괜찮고 이 도구가 진짜로 맞는 도구라면 누군가는 이 도구가 없어서 지금도 돈을 잃고 있고 지금도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EX가 돈을 버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우리의 지인들을 지킬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진짜 바다에서 1인자가 되는 인생을 좀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분명히 EX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이 흐름에 있었다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흐름을 내 걸로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